수업의 모든 요소와 절차에 개인차를 최대한 고려한 것이 개별화 수업이죠. 모든 강의는 무료입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학습자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학습 속도에 맞게 처방된 과제를 가지고 공부해 나가는 것을 개별화 학습이라고 합니다. 학생이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하는 학습 지도법을 개별화 수업이라고 합니다. 개별화 수업의 목적은 모든 학습자에게 최적의 학습 조건을 마련해주고 잠재력과 개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개인차를 고려해서 수업할 때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학습 조건에 알맞은 학생을 선발해서 가르치는 방법인 선별적 수업 방법이 있고, 학생들의 개인차를 감안하여 알맞은 수업 방법을 제공하는 방법인 IPI, IGE, 플랜, 이 접합적 수업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가 성취해야 할 수업 목표, 내용의 수준, 학습 양도, 개인차를 고려해서 적성처치한 수업 방법인 상호작용적 수업 방법이 있습니다. 상호작용적 수업 방법에는 완전학습, 협동학습, 컴퓨터 수업 등이 있습니다.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을 할 때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수업의 목표를 학습자들이 분명히 알고 학습 활동을 해야 되고요. 학습자의 능력과 특성의 학습 과제를 맞춰야 됩니다. 학습 동기를 지속적으로 유발시켜야 되고, 학습 내용을 구조화시키고 계열화시켜서 학생들에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수업 목표에 적합한 수업 사태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요. 체계적이고 다양한 강화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또한 교정적 피드백을 제공하고 교사는 열성적으로 수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학습 시간을 늘려줘야 되겠죠. 개별화 수업 시에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양과 수준의 차이를 두어서 수업 목표와 내용을 선택해야 되고요. 다양한 수업 방법과 절차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습 자료를 제공해줘야 되고, 학습자 수준과 속도에 따라서 융통성을 고려하고 집단도 편성을 해줘야 됩니다. 수업 효과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해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있게 학급과 학교를 운영을 해야 되겠죠. 또한 여러 자료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학습자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경험을 제공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때 교사의 역할은 학습자의 특성과 학습 속도를 고려해서 수업 매체를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집단학습은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학습을 집단학습이라고 하겠죠. 집단의 구성은 10명 이하, 4명에서 6명일 때 집단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학생들과 자유롭게 상호작용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이 집단학습의 장점에는 집단학습을 통해서 분석이나 평가 등의 고차원적인 인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의적 사고와 기술을 배울 수도 있겠고요. 의사소통 방법과 기술을 배울 수도 있겠죠. 또한 대인관계 기술을 익힐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 학습의 바람직한 태도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단점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모둠, 즉 팀을 조직하기가 어렵겠죠. 또한 학습자의 참여를 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적극적인 태도가 없을 때에는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죠. 실제 수업 상황에서 집단학습에는 버즈 집단학습과 개인지도, 그리고 세미나, 팀 프로젝트, 게임 시뮬레이션, 상호작용적 사례 연구가 있고요. 마이크로 티칭과 학생 상호협력 집단 등이 있습니다. 이 집단학습은 학습자의 참여와 협동적인 태도를 중요시하고요. 교사 중심 수업이 지닌 결점을 극복하고 학습의 능률과 개성을 북돋으며 민주적인 태도를 기르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강의는 무료입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구성주의 학습입니다. 구성주의 학습은 교육 심리학이나 교수 설계에서 구성주의는 인간이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지식과 의미를 구성해낸다는 이론입니다. 한마디로 지식을 스스로 구성해낸다. 그래서 구성주의 학습이라고 합니다. 교육학에서는 피교육자들이 교육을 받을 때 학습 이전의 개념을 토대로 학습이 진행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인간은 자신의 경험으로부터 지식과 의미를 구성해낸다. 그 이론이 바로 구성주의 학습입니다. 학습 이전의 개념을 토대로 학습이 진행되기 때문에 교사는 그것을 잘 고려해서 수업을 해야 되겠죠. 구성주의 학습에서 교사와 학생의 역할이 있습니다. 먼저 교사는 학생들이 학습을 구성하도록 경험을 제공하고 학습을 촉진시켜줘야 됩니다. 이때 학생은 지식의 의미를 능동적으로 구성해야 되겠죠. 구성주의 유형에는 급진적 구성주의와 사유적 구성주의가 있습니다. 급진적 구성주의는 피아제의 발생론적 인지발달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됐고요. 사회적 구성주의, 비가츠키의 사회발달 이론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됐습니다. 구성주의 학습 이론의 기본 이론에는 먼저 피아제는 인지발달, 즉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스스로 구성을 해나가는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이 있고요. 비가츠키는 사회문화적 발달, 즉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간다 라는 비가츠키의 사회문화적 발달 이론이 있습니다. 또한 브루너의 구성주의 수업도 있습니다. 자, 이 구성주의는
이전에 교사 중심의 교수학습에서 탈피해서 학습자 자신의 능동적 구성을 중시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교사의 역할에 가는 것으로, 교사는 학습자가 스스로 구성을 하도록 방관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을 도울 수 있는 조력자, 그리고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는 안내자가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성주의 학습 원리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학습 설계는 지식은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구성되고 학습은 개인의 해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사물이나 사건의 의미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고 협동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습 환경은 실제와 유사하게 구성되어야 되고 학습의 평가는 평가 부분에 있어서는 과제의 연속적인 수행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한다. 구성주의 학습 원리에서 학생의 역할은 학생들이 자신의 현 지식과 경험 수준과 관심에 따라서 문제를 선택하고 설정하고 해결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서 변화 과정 속에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죠. 교사는 학생의 의견과 관심이 반영된 학습 결과를 이끌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교사 스스로가 학생과 함께 탐구하고 배우는 자로서 동등한 힘의 구조를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학습 환경은 당면 문제에 대해서 공동의 해결 과정을 권장하고요. 개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지식의 범주를 넓히고 더욱 깊은 사고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학습 목표나 평가가 학생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중에서 도출되고 학생 스스로 설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생각하고 학생들 스스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지식을 사회적으로 구성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